질문해 주시죠. 뭐 해줄까? 12번. 12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는 가에다가 나 X미료와 증류수를 섞어서 혼합했다. 그리고 가와 다에서 요소의 몰 분율은 같다. 여러분, 요소의 몰 분율이 같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알면 좀 편한데. 어? 요소의 몰 분율이 같다. 자, 그럼 이거는 몰랄 농도가 같다 라고 봐주면 돼요. 응? 알겠지, 그치? 봐봐, 이게 왜 그런지. 선생님, 근데 요소의 몰 분율이라는 게 뭡니까? 자, 그럼 요소의 몰 분율은요, 자, 수용액이니까 물의 몰수에다가 요소의 몰수, 요거 분의 요소의 몰수, 이게 요소의 몰 분율이란 말이에요. 물의 몰수 더하기 요소의 몰수분의 요소의 몰수.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이 만약에 50몰, 얘가 2몰, 얘가 2몰이다 라고 가정해 보시죠. 응? 요거랑 자, 그러면 똑같은 이런 거 있잖아. 25 더하기 1분의 1, 얘도 같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몰 분율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 50g에 요소가 2몰이 들어있는 거랑, 아니, 물 50g은 아니죠. 물 25몰에, 자, 그다음에 요소가 1몰이 들어있는 거랑, 몰랄 농도가 서로 뭐 하겠습니까? 같다. 몰랄 농도가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들어가니까, 용매 질량도 절반, 용질의 몰수도 절반, 이러면 몰랄 농도가 같겠다. 어? 괜찮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지금 그러면 54g, 27g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얘가 지금 0.25 몰랄 농도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 얼마랑 27g이랑 여기 용질이 몇 대 몇이잖아요? 1대 2. 그 물의 질량도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0.25 몰랄 농도 의미를 좀 파악하고 갈게요. 0.25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는 물 1000g에 자, 요소가 0.25몰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게 0.25 몰랄 농도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요소는 분자량이 60이거든요. 그럼 0.25몰이면 이게 몇 g밖에 안 되지요? 15g 4분의 1몰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몇 g이 필요해, 여러분? 요소가 27g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7g은 15g의 몇 배가 돼주는 겁니까? 이거는 5분의 7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물의 질량도 1000g에 몇 배가 필요하다? 5분의 7배가 필요하다. 여러분 1000g에 5분의 7배가 얼마예요? 그렇지. 1400g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소가 27g, 물은 1400g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 그러면 여기는 물은 다해서 몇 g이 되어야겠다. 물은 총 2800g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일단은 이제 용질, 요소 27g, 얘는 54g이니, 그럼 나에서 용질이 몇 g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27g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 Xml 집어넣을 거니까, 자, 여기 보시죠. 0.5 몰농도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요거부터 하고 갈게요. 27g의 용질, 이게 몰수로 몇 몰이 돼주냐면, 60분의 27몰이야. 질량도 많고 많은데
이렇게 계산이 힘든 걸 줬을까? 그죠? 60분의 27물. 이게 좀만 간단하게 해볼까요? 3으로 나눠봐. 얼마 나와? 20분의 9, 그지? 0.45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45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0.5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럼 부피가 얼마가 되면 돼요? 0.9. 그렇죠? 맞아요. V는 0.9리터니까 얘를 미리로 바꿔주면 몇 미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900ml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값이 얼마가 된다, 여러분? X는 9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또 질량으로 바꿀 거야. 밀도가 1.02야. 너 곱하기 여러분 1.02를 해주면 이제 질량이 나옵니다. 100에다가 9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그램? 900? 918. 그렇지, 그렇지. 918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918g은 용액 질량이니까 918g에서 뭐를 한 번 더 빼주세요. 27을 한 번만 더 빼주세요. 왜 빼주는지 알죠? 지금 물만의 질량 구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오케이, 그럼 물만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891. 그러면 891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물 여기 얼마 있었어요? 1400. 여기다가 물이 또 얼마가 들어옵니다? 891g. 그죠? 자, 이거 더해주면 돼, 이제. 자, 다 왔어, 이제. 얼마입니까? 2291? 맞죠? 그럼 여러분 2291g을 뺍니다. 알겠죠? 그럼 왜냐면 요 900ml에 들어있는 물과 여기 들어있는 물과 그걸 다 뭐한 거? 다 뺀 거. 그거만큼 뭐를 더 넣어줘야 되잖아? 증류수를 추가로 더 넣어줘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숫자가 근데 조금 잠깐만. 아까 저걸 잘 찾았나? 0.25몰이 15g인데 물 1000g에 15g 들어있는데 지금 27g이야. 5분, 이거 자 계산을 곱하기 잘못했네. 5분의 9인데 5분의 7을 했네, 여러분. 이런, 그지? 1800, 1800. 1000선은 1800. 됐지? 오케이. 자, 이것도 숫자. 1800으로 바꿔놓을게. 자, 이제 다 했어. 자, 여러분. 그러면 물의 질량도, 이거 잠깐만. 이거는 2800g에 54g이니까. 잠깐만요. 저것도 2800이 아니라 2배를 해야지, 그지? 3600. 이렇게. 아니, 근데 저 왜 5분의 7배를 했지? 5분의 9배인데? 자, 볼게요. 이거 이제 더한 걸 빼죠, 여러분. 3600에서. 요 질량 더한 걸 빼자. 합이 얼마인가요? 계산하고 있어? 2691. 괜찮나요? 지금 1800 더하기 891 하는 거야. 지금 얼마야? 2691. 이렇게. 이게 얼마야? 909. 그죠? 그러니까 y가 909. 그리고 차이가 얼마예요? 9. 이렇게. 숫자가 많이 좀 지저분하긴 해. 그치? 어렵지. 근데 이거를 시작을 뭐를 못하면 모르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돼. 몰 분율이 같다는 게 뭐가 같다는 얘기다? 몰랄 농도가 같다는 얘기다. 알겠지, 그치? 자, 그럼 또 어디 할까요? 많이 물어봐. 12번.
15번 해줘. 이거 아직 그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다 써줄까? 용에게 증기 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 용매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용매의 몰 분율은 용액의 증기 압력을 용매의 증기 압력으로 나눠주면 그게 용매 몰 분율이 된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이게 원래 순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거는 A의 몰 분율이 0일 때니까 용매 증기 압력이 3.1A. 이해하셨죠? 자, 기억만큼 A 몰 분율을 차지할 때 그때 증기 압력이 3A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용액의 증기 압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값은 이건 얼마가 돼주는 거냐면, 자, 몰 분율 얼마 여러분? 용매분의 용액이니까 31분의 32야.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A의, 그러면 얘들아 이건 용매 몰 분율이니까 A 용질의 몰 분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31분의 1이 되는 거지. 재원아 괜찮아? 여기 봐봐. 이거 용매가 30몰만큼 있을 때 용질이 몇 몰 있다? 이게 1몰만큼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A의 몰 분율이 기억일 때, 즉 31분의 1일 때 A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 용매가 30몰이 있어요. 물의 분자량 18이라고 하자. A는 여러분 1몰만큼 있습니다. A는 분자량 얼마라고 하자? 60이라고 하자. 그치? 용액의 총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니까 60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30 곱하기 18이 540입니다. 600분의 60이니까 얘는 몇 프로? 10%. 그죠?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직 아마 몰 분율이나 이런 게 써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그지? 몰 분율 자체가 뭔지는 알아도. 자, 그러면 16번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3번도 아직 이거 안 풀었잖아요, 16번, 그죠? 네.
같이 풀어볼까요?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보면 A 질량이 0일 때, 그럼 그때 증기압을 11이라고 하자. 이거는 누구만 있을 때입니까? 용매. 그죠? 이거는 물만 있을 때 증기 압력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자, 여러분 A가 몇 g이 들어오니까 25g이 들어오니까 증기 압력이 11에서 얼마가 됐어요? 1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증기 압 내림은 얼마가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증기 압 내림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어? 증기 압 내림 델타 P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다가 자, 뭐의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용질의 몰 분율은요. 증기압 내림을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용매의 증기 압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질의 몰 분율이 11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여러분? 물이랑 A가 있는데 몰수비가 몇 대 몇이다? 10대 1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지금 물이 몇 그램 있잖아요? 75g. 근데 물의 분자량 얼마라고 줬습니까? 18. 그러면 물의 물수는 18분의 75물. 그죠? 요거 대 A의 몰수는 분자량 얼마인지 모르니까 M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몇 그램? 25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게 딱 비율이 1대 3이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은 얼마가 나오겠다? 여러분 M분의 10은 그죠? 이게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M은 얼마? 60.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62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몰랄 농도는 나가 가의 2배야. 자, 물의 질량은 똑같아. 근데 용질의 몰수만 몇 배? 2배. 그치? 몰랄 농도가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니까 나가 가의 2배.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죠, 여러분? 그리고 X는 9야. 알아. 봐봐, 여러분. 용액의 증기압력. 가는 11 곱하기 10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그지? 증기압 내림이 아예 그냥 그걸로 할게요. 용액 증기압을 구할게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11 곱하기 여기는 10 플러스 얼마? 2분의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용액의 증기압을 구해야 되니까 용매 몰분율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봐봐. 얘는 딱 뭐가 나오지만 10. 얘는 9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 기억하고 돼.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선생님, 응? 응? 학원에서 어. 라울 법칙을 따른다가 어. 아, 이 라울 법칙? 라울 법칙은 증기압 내림은 용질의 뭐에 비례한다? 몰수하고만 관련이 있다. 알겠지? 이게 어떤 용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지? 용질의 입자수가 중요하다. 그게 라울 법칙이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사실 이게 용질이 A가 아니라 만약에 B다. 물론 이제 분자량은 다르니까 안 되겠지만 만약 A 몰수 그리고 또 다른 B가 있는데 B의 몰수가 같다면 증기압 내림은 뭐하다? 동일하다.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17번 이런 거 딱 개념적인 문제들, 그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있잖아.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A 플러스 B인데 가 용액 얘기하는 거죠? 가 용액은 증기압이 A가 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얘는 증기압이 얼만큼 낮아진 거야? 얘는 B 이렇게 낮아진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T1과 T2 요거 한번 해볼게. 아니, 이 가라고 하는 용액 자체는 온도는 다른 거지만 뭐는 같은 거잖아. 같은 용액이니까. 응? 몰 분율은 같겠죠. 몰랄 농도는 같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가죠? 그러면 이게 용액의 증기압은 뭐에 비례하는 거니까 용매 몰 분율 이거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맞지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용액이니까 용매 몰 분율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봐봐 원래 용매 증기압이 A 플러스였으니까 T2일 때 물의 증기압은 얼마라고 해주면 좋을까? 어? 그렇지 잘했어. 얘는 3A 플러스 3B가 돼야지. 이해가시죠? 그래야지 용액의 증기압력이 1대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설마 이해했지?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매 몰분율을 곱해주는 거. 용매 몰분율은 같은데 용액의 증기압력이 몇 배니까? 3배니까. 그죠? 용매일 때의 증기압력도 3배가 돼줘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증기압이 얼만큼 낮아진 거? 3B 이렇게 낮아진 거죠.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으쌰 여기까지 오면 있지 이제 다른 용액이야. 얘는 얼만큼 낮아졌는데? 여기는 5B만큼 낮아졌다. 어? 괜찮죠? 얘는 5B만큼 낮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에서 위에서는 얼만큼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3분의 어? 저 3에는 그냥 놔두고 여기는 얼만큼만 그죠? 3분의 5B만큼 낮아지면 되는 거죠. 그치? 뭐 말인지 알죠? 여기는 3분의 5B 둘 다 아까 3분의 5B라고 한 거지? 내가 잘못 들은 자, 가에서 X의 몰 분율과 나에서 X의 몰 분율의 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뭘 물어봤습니까? X의 몰 분율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용매 몰 분율과 여기 용매 몰 분율을 보게 되면 얘는 얘랑 용매 몰 분율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용매 몰 분율의 비. 가구나? 위 아래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는 거야. 괜찮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용질의 몰 분율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아까 용매 몰 분율이 얼마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물이 얼만큼 있고요? A 플러스 B.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용매가 지금 용액의 증기압이 얼마니까?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봐봐 여러분. 용질의 몰 분율은 뭐로 구해주면 된다고 여러분? 식을 이렇게 써줘도 되려나? 용액의 증기압력분의 용액이란다. 용매 증기압력분의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다? 델타 P. 괜찮나요? 자, 이렇게 써줄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됩니다?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질의 몰 분율의 비를 구할 거니까 용매 증기압력분에 뭐를 해주면 되잖아요? 증기압 내림. 그치? 그러면 가는 용매 증기압이 얼마야? A 플러스 B였지? 요렇게. 용매, 자, 아까 증기압 내리면 얼마였어? B, 이렇게, 그죠? 아니면 같은 온도에서 하려면 분수를 안 쓸 거면 얘랑 얘로 해도 상관없는데. 설마 이해가지? 여기가 3B,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알겠죠? 아니면 대신 그럼 얘도 A 플러스가 아니라 뭐로 해야 되겠지? 3A 플러스 3B. 그게 그거긴 한데. 자, 다음
나에서는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얼마가 들어가요? 3a 더하기 3b분의 여기는 얼마? 이건 거죠. 그렇지, 그치? 이건 싹싹 지워지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고만? 5분의 3이고만. 오케이? 자, 넘겨도 되죠? 이번에는 18번. 자, 물과 포도당성액의 온도와 증기 압력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 준 거예요. 라고 돼 있어, 여러분. 자, 물은 자, 증기 압력이 온도가 T1일 때가 P1, 온도가 T2일 때는 P2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X축은 온도, Y축은 여기는 증기 압력. 이렇게 해보자. 자, 내가 물의 증기압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면 설탕은 즉 포도당이네요. 포도당 수용액은 무조건 더 낮을 거야. 그죠? 이건 A 몰랄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증기압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 같은 온도일 때 으쌰 이렇게 딱 잘라주면 물의 증기압은 여기가 물의 증기압 P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포도당성의 증기압은 여기가 되겠지? 여기는 얼마? P2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설마 이해하셨습니까? 아이고야, 잠깐만. 자, 여기 그래프를 여기 P1, P2 아니 잘 그렸는데 여기 P2도 저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옮길게요. 자, 여기가 P1, 여기는 P2 이렇게 하자. 괜찮, 그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이번에 온도가 T2일 때 이게 T1이야. 물의 증기압이 온도가 얼마일 때 T2일 때 뭐가 된대잖아요. P2. 이거잖아. 그럼 그러지? 그럼 여러분, 자, 온도가 T2일 때 포도당 수용액은 증기압이 얼마? 여기 P3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해가 바로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온도는 누가 더 높은 거구나? T1이 더 높은 거. 이렇게, 그치? 자, 압력은 P1과 P3 누가 더 큰 거다? P1이 더 큰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P1분의 P2, 그리고 P2분의 P3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요. 그 물은 말 그대로 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물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P1분의 P2랑 P2분의 P3를 볼 건데, 자, 선생님이 하는 건 잘 봐봐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할 거거든. 오케이? 자, P2는 자, P1분의 처음에는 이런 거 일일이 좀 써줘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알고 나면 괜찮을걸? 자, P2는 P1 곱하기 포도당 수용액에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용매 몰 분율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괜찮나요?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 증기 압력에다가 용매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지? 요번엔 요것도 봐봐, 여러분. 온도가 T2일 때 요번에는 P2분의 그죠? P3는 P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용매 몰 분율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같은 포도당 수용액이니까 용매 몰 분율에 뭐 하단 말이죠? 똑같으니까 이게 지워져. 맞지, 그치? 그럼 여러분 봐봐. 이거 P1분의 P1이고 결과적으로 얘는 P2분의 P2나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서로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 P1분의 P2랑 P2분의 P3가 결국은 서로 뭐하다?
같다. 이게 결국은 P1분의 P2가 이게 용매 몰 분율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용매 몰 분율이 차이가 날 리가 없잖아. 같은 용액이니까. 그지? 온도가 달라져서 용매의 진기압이 달라지는 거고 용액의 진기압이 달라진 거지 몰 분율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하다? 같다 라고 해줘야지. 오케이? 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야기가 좀 더 편할걸? 그려놨어요? 요 그래프 요거 하나 그려놔. 그냥 좀 머릿속으로 하려면 좀 헷갈리지.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 19번 갑니다. 자, 19번. 얘도 이것도 진기압이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전화 나왔어? 네. 응. 선물 나왔어? 어디 맞았나 볼까? 응? 우리 지금 19번 푼 거지? 네. 아깝다. 혹시 답이 응, 3? 응, 맞아. 자, 여기 같이 봐봐, 여러분. 이거는 얘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은데 얘는 어느 점도 물어본 게 있으니까 원래 순수함물은 증기압력 곡선이 상평 곡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요거를 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한번 해볼게. 분명히 지금 둘 다 수용액이니까 하나는 그래프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 용질의 몰수는 가가 많은 거야? 나가 많은 거야? 나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가 많을수록 증기압은 뭐 한다? 많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비수용액이 될 거고 흰색이 뭐가 되면 되지? 이건 A 수용액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똑 잘라보자. 이렇게 잘라서 이제 같은 증기압을 나타낼 때 A는 온도가 여기가 온도니까 T1, B는 여기 온도가 여기가 되는 거죠? T2. 그러니까 T2가 T1보다 뭐 해야 돼? 높아야 돼. 오케이? 기준 어느 점은 내가 이거를 만약에 1기압이야 라고 하면 A는 어느 점이 여기가 어느 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여러분 융의 곡선이니까 B 어는 점은 이 온도가 어느 점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점은 누가 더 높아? 어느 점은 가가 A가 가니까 그지? 가가 더 높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용질의 몰수는 나가 더 커야 돼 이렇게.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아마 상피형 곡선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 알겠죠? 오케이. 괜찮죠? 어. 좋아 좋아. 이번엔 20번. 여러분 자 25도씨에서 물 Wg의 용질의 Ag을 녹인 수용액에 물을 추가할 때 추가 물의 질량에 따른 수용액의 증기압을 나타내 준 거고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은 P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러분 지금 있지 추가한 물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있잖아 물의 질량이 W 더하기 얼만큼 있는 거야? 3W. 그죠? 원래 물이 얼마가 있었잖아요? Wg 추가한 물의 질량이 얼마? 3W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에 용질 A는 몇 g이 들어가 있다? Ag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근데 원래 순수물의 증기압이 P인데 용액의 증기압이 21분의 20P라는 건 이게 몰수비가 20대 얼마가 돼준다는 소리예요. 20대 1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있잖아. 요거를 요거 W 플러스 3W 해가지고 몇 몰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를 20몰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얘는 몇 몰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X 값은 추가물이 얼마가 들어왔을 때 W만큼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뭐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증기 압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 말인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물만의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W 플러스 얼마? W 아니 W W? 그쵸 W 플러스 W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용질은 얼마가 되고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4W를 우리 얼마로 봤으니까 29 얘는 얼마로 보면 되잖아요. 요거는 10 옆에다 쓸까? 10 요거는 10대 얼마?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용액의 증기압력은 11분의 10 그렇지. 그럼 답은 4번. 오케이? 근데 어떻게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21번 한번 해볼까요?
감이 안 잡혀? 풀었어? 응. 네, 봐봐, 여러분. 우리가 끓는 점 있잖아, 그죠? 끓는 점은, 자, 대기압과 증기압이 뭐 할 때의 온도? 같을 때, 그때 끓는 거야. 맞죠? 어? 그러면, 자, 지금 760이니까 대기압이, 증기압이 얼마일 때를 찾으라는 거잖아? 760. 이해가지고, 그죠? 증기압이 760이 될 때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제 요거 몰 분율을 구해봐야 되니까, 자, 물 171g을 18로 나누는 거야. 나눠봤지? 몇 물 나왔어요? 9.5물 나오지 않았어요? 9.5. 자, 요소 30g은 0.5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지? 요것분에 9.5 이게 이제 용매 몰 분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몇 분의 몇인가요? 그렇죠. 이게 20분의 19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용매의 증기 압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20분에 19를 곱해줬을 때의 용액의 증기압이 760이 나와야 그 온도에서 끓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용매의 증기압력은 76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겠다. 19분에 20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800이 답이에요. 그래서 800의 증기압이 나올 때 온도가 몇 도입니까? T3. 그러니까 끓는 점이 T3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 800일 때 이 용액에서는 용액의 증기압이 얼마 된다? 760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뭐가 되주는 거다? 끓는 점이 되주는 거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거 복습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알 거는 같은데 혼자 풀려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숙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번에는 22번. 별이 4개야. 자, 여러분. 일단 가하고 나를 한번 보시죠. 가랑 나는 보니까, 물의 질량은 몇 배? 2대1. 그죠? 2대1. 그리고, 자, 지금 A 용질의 몰수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질량비는 2대3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증기압 내림, 요거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용질의 몰 분율. 그쵸? 그러면 용질의 몰 분율은 뭐분의 뭐잖아요. 용매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다. 그쵸? 그러면 자, 가는 이렇게 보면 되죠. 용매 몰수를 그냥 EN 물이 EW랑 W니까. 그죠? 그러면 나에서 물의 몰수는 N. 괜찮나요? 그 다음 여러분, 자, 가에서 용질 A의 몰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를 A 거 이렇게 해볼까요? 됐죠, 그죠? A 거. 아니면 분자량인데, 뭐, 그게 그거죠, 뭐. 자, MA라고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봐, 여러분. M, A분의 2A인데, A는 뺄게요. 요거랑 여기는 M, B분의 얼마? 3. 그죠? 그러면 여기는 M, A분의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여기는 MB분의 얼마가 되줍니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하려고 아까처럼 그냥 A
이거는 뭐로 해도 상관없죠 뭐. 이거는 B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달을 한번 보자고요. 자, 달은 이게 증기압 내림 용질의 뭘 선택고. 자, 이번에 여러분 나랑 달을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의 질량이 얼마? 절반. 그죠? 그러면 얘는 하나는 얘는 2n분의 그죠? 용질의 몰수는 똑같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그죠? 이거랑 이번에는 n 플러스 A분의 A랑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죠. 오케이? 일단 둘 중에 누가 더 크겠다? X가 뭐보다는 크겠네? P보다는 크겠다. 그죠? 어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뭐를 빨리 찾아봐야 되냐면, 잠깐, 아까 우리 이거 A랑 B의 분자란 비를 이제 보러 가야죠, 여러분. 자, 요거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 몰수가 나오려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얘가 2배가 있고, 자, 쌤이 하는 거 봐봐, 여러분. 얘가 2일 때, 요게 1이 되면, 그럼 왼쪽, 오른쪽에 서로 뭐 합니까? 같겠죠? 4분의 2 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같은 거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어? 그러니까 MA분의 2 대 MB분의 3이 그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A분의 2 대 MB분의 3은 이게 몇 대 몇이다? 2 대 1. 그러면 싹 이게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B의 분자량이 A 분자량이 몇 배? 3배.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A랑 B의 분자량 B가 몇 대 몇입니다. 1대 3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니은의 x는 2p야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2p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분자가 같은데 얘가 2배가 되려면 분모가 얼마가 되어야 되잖아요? 반. 물의 몰수는 반이 됐지만 A 몰수는 반이 아니니까 절대로 2P가 될 수는 없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 기준 끓는 점은 가에다가 B를 Ag을 추가한 게 나에다가 Ag을 추가한 것보다 높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그럼 가는 있잖아. 자, 얘는 2n에다가 이제 이거 몰 분율을 비교해 주면 되니까 가에다 B를 Ag을 추가합니다 라고 하면 쟤는 몇 몰이 들어온다고 보는 게 좋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 아까 A 몰수를 요거 봐봐. 아까 우리 분자량 비 그냥 1대 3으로 해볼게. 그럼 여기는 A가 몇 몰이 있다고 보면 되지? 2몰, B가 몇 몰? 여기는 3몰. 그죠? 그러면 요거는 A 몇 몰에다가 2몰에다가 B가 Ag 돌리니까 몇 몰 들어온다는 소리야? 잠깐. 이거 1몰. 자, 얘는 몇 몰 더 들어온다는 소리냐면 2몰에다가 3분의 1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얘기하는 거지. 쌤만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오른쪽 거는 물이 얼마에다가 물이 n에다가 원래 B가 몇 몰 있었어? B가 1몰 있었지? A가 Ag 또 몇 몰 더 들어와? 1몰 이렇게 더 들어오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 그리고 끓는 점이 높다는 건 증기압이 뭐 해야 돼? 더 많이? 끓는 점이 높으려면 증기압이 더 많이 낮아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2n 더하기 2 플러스 3분의 1분의 요거 합해주면 이거 3분의 7이다잉? 자, 요거랑 그 다음 얘는 n 여기는 얼마가 됩니다. 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누가 더 아니면 끓는 점이 높다는 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 농도가 누가 더 진한가? 그지? 몰랄 농도로 봐도 되니까. 그럼 여러분 얘는 물이 2배인데 용질은 3분의 7몰이고 얘는 물이 n몰인데 용질은 2몰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도는 누가 더 진한 거야?
할 수 있다. 어? 몰랄 농도. 어. 아니, 물이 2배야. 만약에 용질도 2배야. 그래야지 몰랄 농도가 서로 뭐해지는 거잖아? 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2몰에 2배 하면 4몰이 돼야 돼. 얘는 3분의 7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농도 누가 더 진한 거야? 얘가 더 진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교를 정확하게 안 하고, 에이, 지금 같은 질량만큼 들어올 때 용질이 어디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잖아. 나의 용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나가 농도가 뭐 하겠지? 더 진해질 수밖에 없잖아. 용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지? 어. 괜찮죠? 넘겨야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23번 별 4개짜리까지만 풀어볼까? 나머지는 별 3개들은 2개랑 3개는 숙제를 한번 줘보고 23번까지만 하고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 진도 나가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g의 용매 X랑 Y의 용질 A를 각각 녹였을 때 용매와 용액의 끓는 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라고 돼 있어, 그치? 용매가 다른 거고요. 자, 용질은 같은 걸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준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끓는 점이 더 높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용매의 증기 압력이 더 그죠? 증기압이 작을수록 끓는 점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봐봐. 자,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온도, y축이 증기 압력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고 볼게요. 용매 x, 용매 y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끓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기압이랑 증기압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x 끓는 점은 여기, y 끓는 점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설마 이해하셨어요? 지금 보면 자, 기준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아 그랬으니까 용매의 증기압이 y가 뭐하다 더 낮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설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번엔 여러분 이제 용질이 들어오면 자, 증기압이 떨어져,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비교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해볼게요. 자, 이게 용매 X의 원래 증기압이야. 여기다 용질 Ag을 넣어주면 이렇게 떨어져. 2A 들어오면 더 떨어져.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끓는 점이 T1, T2, T3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게 지금 대기압이에요. 용매 X는 끓는 점이 T1, Ag 들어오면 T2, 2A 들어오면 T3 이렇게 돼준다는 거잖아. 어때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용매 Y를 보겠습니다. 자, 용매 Y는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한꺼번에 안 그려주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이게 이제 Y예요. 이게 용매 Y일 때. 맞지. 용매 Y에 끓는 점을 안 줬어, 그죠? 근데 Ag만큼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증기압이 낮아질 거야. 이렇게, 그죠? 2A 들어오면 여기도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대기압과 같을 때, 으쌰, 이게 이제 끓는 점이 되는 건데요. 요 때가 얼마라고요? T2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으쌰,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T4 이렇게 들어가죠. 어때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T1에서 진기압은 X가 Y보다 클 거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T1에서의 진기압, 여러분, X랑 Y랑 진기압이 이미 T1일 때, 용매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X랑 Y는, 자, 순수한 용매는 이미 뭐하고 있다? 끓고 있다. 왜? T1일 때 끓는 지 얼마니까? T1. 그러면 T1에서 용매 X의 진기압은 대기압과 같은 몇 기압이 되는 거고요? 1기압.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아직 끓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1기압보다 낮다. 그러니까 진기압은 X가 Y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쓴말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저거 A 분자량 좀 봐줘. 용질 분자량 라지 M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 그 용매 지금 100g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Y 여러분, 얘는 끓는 점 오르면 얼마입니까? T4 마이너스 T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델타 TB 끓는 점 오르면 몰랄 농도 곱하기 뭐가 됩니다? KB. 그죠? 그럼 이거는 자, 몰랄 농도가 이제 물 100g이 아니죠. 용매 100g이었죠? 그 0.1kg 분에 자, 용질의 몰수는 Ag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봐봐. 여기 추가로 들어간 게 Ag이냐? 분자량은 얼마 여러분? 라지 M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용질의 몰수는 M분은 얼마가 됩니다? A 곱하기 K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델타 TB는 몰랄 농도 곱하기 KB 몰랄 오름 상수.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를 구하는 게 질문이야? KB. 이걸 정리하라는 거 아니야? KB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 T4 마이너스 T2는 요거는 뭐가 나옵니까? 10n분의 A KB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자, n분의 10a구나, 그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KB는 얼마가 돼주나요? KB는 10a분의 그죠? 10a분의 m 곱하기 t4 마이너스 t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B는 10a분의 m 곱하기 t4 마이너스 t2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여기 용이 여기 봐봐. 얘 때랑 요 때랑 지금 뭐가 같습니까? 몰랄 농도가 지금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진기압 자체 누가 더 낮으니까? Y가 더 낮으니까 끓는 점은 T4가 뭐 하겠다? 더 높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여기도 아까 지금 보면 쌤 여기는 T2 똑같았잖아요. 끓는 점이 몰랄 농도 같을 때 요거는 저거 A가 저 유일하게 저거 우연히 맞은 거겠죠. 우연히 T2가 그렇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놓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할래나? 괜찮을래나? 이해한 거 같아? 저 여러분 요거 지금 아까 끓는 점이 요거 봐봐. 요거는 같이 하면 요거 같이 되는 게 요거지. 여기 지금 x, y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얘는 x는 여기 끓는 점이 얼마라고요? 여기는 순수한 용매일 때가 t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리고 자, 용질이 몇 g씩 들어왔을 때 a g씩 들어왔을 때 자, 이거를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겠는데 X부터 해볼게. 노란색으로 할까? 자, 만약 노란색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Y도 흰색도 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지금 끓는 점이 서로 뭐 하잖아.
같은 거죠. 그런데 x는 지금 뭐 하는데요, 여러분? 얘는 팍팍 떨어지지 않아? 팍팍? 그지? 그 만약 2ag이 들어오면 얘는 여기까지 훅 떨어질 때 y는 그러면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x고 요게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끓는 점이 오히려 누가 더 높겠는데요? t? 3가 더 높아야 되겠다. 그지? 설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데 그 쌤들 이게 말이 돼요? 오름 상수가 달라서 그런 거야. 알겠죠? 오름 상수가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델타 TB는 MKB가 되는데 몰랄 농도가 아무리 뭐해도 같아도 자, 이 KB가 뭐하면 다르면 끓는 점이 변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용매 X인 경우가 용질이 들어올 때마다 끓는 점이 변하는 정도가 뭐해? 더 큰 거지. 얘는 더 낮은 온도에서 T2까지 간 거잖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거 지금 여기 온도가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얘가 현재 T1보다 뭐한 상태 여러분? 큰 상태. 그러니까 변화폭이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 그러니까 T3가 T4보다 뭐 할 거다? 더 클 거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얼른 간식 좀 먹고 와. 결합과 이제 에너지,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발열 흡열을 원에서도 해보긴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엔탈피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엔탈피는 H로 나타내죠, H. 이게 열에서 따온 거야, 히트. 응? 알겠지, 그치? 바로 엔탈피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이게 엔탈피예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엔탈피다. 근데 이 엔탈피는 여러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엔탈피를 잴 수는 없다. 알겠죠? 왜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구하려면 일일이 그 결합하고 있는 그 격자 에너지도 다 구해줘야 되고 전자들 움직일 때 그 에너지도 다 구해줘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죠. 전자 속도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델타 H를 측정을 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엔탈피 변화량. 엔탈피 변화량은 나중 엔탈피에서 뭐를 빼는 겁니다? 처음 엔탈피를 빼는 거. 이게 엔탈피 변화량. 그리고 이 엔탈피 변화량을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죠? 요거를 반응열이야 라고 해주는 거야. 화학 반응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 그래서 이걸 반응열. 괜찮죠, 여러분? 자, 우리가 발열 반응, 뭐 발열 반응 예시 이런 건 다 알잖아요. 뭐 연소라든지, 그죠? 아니면 금속의 산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발열 반응 아니겠습니까? 발열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X축은 시간, Y축은 에너지. 여기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요거는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뭐하다? 더 크다. 그쵸? 그러니까 요 에너지 차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면 요게 델타 H.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델타 H 부호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 나중 엔탈피에서 처음 엔탈피를 빼주는 거니까 델타 H는 그쵸?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음수로 나타난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니까 주의 온도는 상승한다.
알겠죠? 주위 온도가 올라가는 거. 괜찮지? 자, 흡열 반응은 보겠습니다. 자,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은 가장 대표적인 게 광합성, 아니면 물의 전기 분해, 이런 것들이 제 흡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자, X축 여러분, 여기는 시간, Y축은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여기는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그렇죠? 이때는 에너지가 뭐한다? 증가. 이때는 델타 H가 낮은 거에서 처음 걸 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양수가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는 뭐 합니다? 내려간다. 주위 온도는 하강. 이렇게 들어가죠. 물질의 안정도. 자, 누가 더 안정하다? 에너지가 작은 게 더 안정해서 발열 반응에서는 생성물이 더 안정하고 흡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더 안정하더라.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자, 요번엔 여러분 반응열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응열의 종류 첫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생성열. 생성열은 델타 H 옆에도 이렇게 F를 이렇게 하나 붙여주기도 해. 포메이션. 알겠지? 이게 생성열 또는 생성 엔탈피. 생성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장 안정한 폿 원소 물질로부터 가장 안정한 폿 원소 물질로부터 1몰을 만들 때 출입하는 열, 요게 생성열. 이렇게 들어가. 됐지, 그치? 네, 여러분 여기 봐봐요. CO, O2, 여기는 CO2. 자, 여러분 이게 우리 화원에서 다뤘던 뭐랑 다르게, 화학 반응식과는 다르게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분수를 써도 된다. 알겠죠? 분수를 쓸 수가 있어,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쌤, 그럼 요게 이산화탄소가 1몰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기, 자,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CO2의 생성 엔탈피가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CO, 요거는 폿원소 물질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CO2의 생성 엔탈피를 나타내 주려면 C, solid, O2, gas. 자, 요게 뭐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CO2가 만들어질 때 출입하는 에너지, 요게 바로 CO2의 생성 엔탈피를 나타내주는 열화학 반응식이 되줍니다. 아시겠죠? 괜찮지? 오케이. 자, 가장 안정한 흡연소 물질. 자, 쌤, 여기 봐봐요. 쌤, 근데 이게 탄소가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흑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장 안정한 탄소 동소체는 누가 되냐면, 흑연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흑연이 더 안정해요. 알겠죠? 그래서 흑연이 더 흔한 거야. 괜찮아요, 그지? 안정한 걸로 가려고 하니까 더 흔한 게 안정한 거야, 보면, 그죠? 산소도 동소체가 O2가 있고 O3가 있잖아요. 누가 더 흔해? O2. O2가 더 안정해. 알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가장 안정한 폿원소 물질은 델타 HF. 자, 표준 생성. 이거 위에다 동그라미 치워진 건 표준이라는 개념이야. 알겠지? 요거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 돼요. 가장 안정한 폿원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0이다.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해열.
자, 분해열은 생성열과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이게 분해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CO2의 분해열이 얼마야? 라고 하면 이거의 무슨 반응? 이거의 역반응.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역반응은 정반응이랑 델타 H가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중화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화열. 자, 중화열은 1몰의 물을 만들 때 1몰의 물을 만들 때 출입하는 열, 요게 중화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명심해야 될 게 산과 염기의 산염기 종류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 그냥 일몰에 물 만들어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주는 거니까.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키건 염산과 수산화 칼륨을 반응을 시키건 중화열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분해열 아니 했죠? 네 번째는 용해열. 자, 용해열은 일몰을 뭐 할 때? 녹일 때 출입하는 거. 그 다음 연소열, 이거는 일몰을 뭐 할 때? 일몰을 태울 때 출입하는 에너지라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H2와 O2가 반응해서 이 H2를 만들어 주는데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 델타 H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뭐 560kJ야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이씨야 만약에 H2랑 2분의 1 O2가 반응해서 H2를 1몰을 만들 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를 그냥 뭐로만 나눠줘라? 2로만 나눠주면 된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압반응식은 개수가 2배가 되면 출입하는 에너지도 몇 배가 돼준다는 거 2배. 괜찮죠? 오케이. 자, 이런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93페이지에 연소열, 생성열, 분해열, 중화열, 용해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다른 정의는 뭐 한번 좀 보면 되고 무조건 다 일몰이 기준이고요. 생성열 무조건 뭐로부터?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도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분해열은 생성열과 크기는 같고 부호는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아시겠죠? 이 표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외워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칠판 보시죠. 자, 여러분 연습.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46kJ/몰이라고 할 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암모니아가 지금 몇 몰이 만들어지니까 2몰.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46에다 몇 배 주면 된다고 여러분? 2배. 뭔지 아시겠죠? 자, 얘는 1몰이니까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46. 그죠? 열압 반응식에서는 뭐를 써도 상관없다? 분수를 써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 생성 반응의 역반응이 분해 반응이니까 만약에 암모니아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46인데 만약 암모니아 분해열을 구해봐 라고 하면 부호만 반대로. 괜찮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CO2 한번 볼게요. 자, CO2의 생성 엔탈피가 얼마다? 마이너스 39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거는
CO2의 생성열이야 라고 해도 되지만 누구의 연소열이야 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흑연의 연소열이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어째 흑연 몇 몰을 태우는 거니까 1몰을 태우는 거니까. 연소가 뭔지 알잖아, 그죠?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시키는 거. 자, CO2의 분해열 이제 됐잖아, 이거.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것도 아까 쓴 역할 잠깐 예를 들었던 거. 이거 반응식은 CO2의 생성 반응이 아니다. 왜? 반응물의 CO가 뭐가 아니라서 호돈소 물질이 아니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응식을 알려주는 건 일산화탄소 연소를 알려주는 거다. 뭔 말인지. 이 일산화탄소 몇 몰을 태운 거야? 2몰을 태울 때 델타 H만큼 나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연소율을 구해봐 라고 하면 델타 H를 뭐로만 나눠주면 되겠다? 2로만 나눠주면 된다. 괜찮죠?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엔탈피 계산할 때 자, 결합 에너지가 뭔지 한번 해봅시다. 결합 에너지는요, 말 그대로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결합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도 이것도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소 기체랑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 줄 때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구해봐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잘라서 X축은 시간, 여기 Y축은 이제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요. 자, N2, 3H2, 여기는 NH3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으쌰! 질소랑 수소의 결합을 다 끊으면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지 않습니까? 자, NH3도 결합을 다 끊어주면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기도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봐봐요. 내가 요거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고 요게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인데 자, 나는 요 노란색 요 화살표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알고 싶어. 그 이제 벡터의 차야. 요거에서 요거를 뭐 해주면 빼면 요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H를 구할 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 그죠? 여기에서 빼자. 뭐를 빼자, 여러분?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자. 그러면 델타 H가 나온다. 오케이? 자, 일단 의미적으로는 이렇고 여러분 실제 계산할 때는요. 자, 질소 간의 삼중결합 더하기 수소 원자 간의 단일결합 요거에 3배 해준 거에서 빼는 거야. 자, 질소와 수소 원자 간 결합이 총 몇 개 여러분? 6개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왜냐면 암모니아 분자 하나에 NH 결합이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쌤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려면 구조식은 좀 알아야 되겠네요. 알아야지. 이게 무슨 결합하는지 애들이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N2가 3중 결합인 건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자료에 질소 간 단위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 자료가 다 있어. 내가 찾아서 계산해 줘야 되거든. 무슨 이야기했죠, 그죠? 결합 에너지 크기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어지는 거니까. 이거 공시처럼 노란색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줘라. 이겠지? 그러면 반응의 엔탈피가
나올 것이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한번 해보죠. H2Br to HBr 이렇게 있으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430 더하기 180 그죠? 빼기 370 몇 배? 2배 이렇게 해주면 델타 H가 나온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자, 그래프, 뭐 그래프로 이거 괜히 더 복잡하게만 해놨어. 그냥 부분 다 잘라놔서 그러는데 결국은 여기 화살표를 다 더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수소 결합 에너지 더하기 브로민의 결합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다 더해주면 H와 Br 간의 결합 에너지의 몇 배? 2배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래.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따로따로 안 하고 한 번에 할게요. 자, 여기는 H 요거 하나 빠졌다 그치? 2H2 여러분 4H 더하기 여기는 얼마? 2O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하셨죠? 여기는 2H2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 으쌰 이것도 발열 반응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C 여기는 O2 여기가 CO2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으쌰 이것도 이게 원래 탄소 있잖아 얘를 다 결합을 끊으면 얘를 기체 상태로 아예 만드는 거야. 응? 알겠지? 일일이 다 끊어서 여기도 2O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오케이. 자, 이번에는 생성 엔탈피를 가지고 반응열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헷갈려서 여러분 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줄게요. 메테인 연소 엔탈피를 가지고 구하는 거거든. 자, 저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랑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그죠? 바로 제가 이거 CH4 생성 엔탈피는 C 물질 상태 설명할게요. EH2 얘가 뭐가 만들어져요? CH4 요거는 CH4의 생성 엔탈피야. 맞지? 자, 그다음 여러분 요번에는 C 플러스 O2는 뭐가 됩니다. 여기는 CO2 이렇게 들어가고요.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H2O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여기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때 출입한 에너지를 델타 H1 이건 델타 H2 얘는 델타 H3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 여러분. 자, 얘는 메테인이 왼쪽에 있는데 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반대쪽에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반대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델타 H1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번엔 여러분 CO2를 봐주세요. CO2 오른쪽 얘도 오른쪽이죠. 맞지? 그럼 그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얘는 플러스 얼마? 델타 H2 오케이? 아, 요것도 개수를 일부러 맞추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봐 여러분. 자, 요거는 플러스 H2는 2몰, 저 2몰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건 얼마? 같은 쪽에 쓰니까 플러스예요. 이렇게 2 델타 H3 그죠? 이게 전체 반응식이 되는 거.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봐봐. 결국은 있잖아. 델타 H2가 누구의 생성 엔탈피인가요? CO2의 생성 엔탈피. 델타 H3는 이거는 물의 생성 엔탈피의 몇 배? 2배. 그죠? 거기서 뭐를 빼는 거죠?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를 빼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로 저 식이 나오나요? 오, 나와요, 여러분. 봐봐.
이거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다 붙이고 이 식 세 개를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럼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자 여기에 2 들어가고 O2 여기도 EH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뭐뭐 지워지는지 볼까요? 이 탄소 날라가죠. 수소 날라가죠. 그치? 그리고 메테인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넘겨주면 CH4, EO2는 CO2, EH2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성 엔탈피를 가지고 생성 엔탈피 이게 여러분 생성열과 같은 의미인데요. 생성 엔탈피, 생성열을 가지고 반응열을 구할 때는 생성 물질의 생성열의 합. 자, 여기에서 빼는 겁니다. 반응 물질의 생성열의 합을 빼줘라. 그러면 생성 엔탈피 즉 반응열이 나온다. 오케이? 자, 이거 구분해 놔야 되는데 아까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열을 구할 때는 뭐에서 뭐를 뺐습니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뺐죠. 근데 여러분 생성열을 가지고 반응열을 구할 때는 생성물질의 생성열의 합에서 반응물질의 생성열의 합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야. 자, 뒤로 가서. 자, 여기도 봐봐요. 이것도 그냥 선생님 말로 해줄게요. 이거를 반응열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NO2의 생성열의 몇 배? 4배. 물의 생성열의 몇 배? 6배. 거기서 빼는 거야 뭐만? 암모니아 생성열의 4배한 것만 빼주면 돼. O2는요 얘는 호돈수 물질이라서 생성률이 0이니까 호돈수 물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괜찮나요? 오케이? 그림이 더 헷갈려 이렇게 하면. 이해했지? 자 뒤로 가서 헬스 법칙. 이러면 헬스 법칙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C가 C5로 되고 C5가 CO2로 된대요. 여기는 2분의 1 O2, 여기도 2분의 1 O2 이렇게 되고 C가 CO2로 한꺼번에 가는 거야. 이때는 O2.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될 때 지금 파란색 경로로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황색 경로로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 만약에 요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델타 H1, 요때 출입한 에너지는 델타 H2, 요때 출입한 에너지를 델타 H3라고 한다면 반응 경로와 상관없이 최초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만 동일하다면, 그죠 여러분?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는 뭐랑 같습니다? 델타 H3와 같다. 이게 헬스 법칙입니다. 알겠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없어 써먹습니까? 이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실험으로 반응열을 구할 수 없는 반응식들이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 여러분.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될 때 이 출입하는 에너지 델타 H1은 실험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냥 탄소 1몰이랑 무투 2분의 1몰 반응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탄소들이 말을 안 들어. 야, 오늘은 산소 하나씩 하고만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보내도 딴짓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지 혼자 또 산소 2개랑 결합해 막.
그리고 또 어떤 탄소는 산소가 없으니까 결합 못하는 것도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탄소가 산소 하나하고만 결합하는 애들이 없어요. 알겠죠? 그 저런 거 실험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실험으로 구하기 힘든 반응열을 실험으로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여러분 델타 H1을 계산하려면 델타 H3에서 뭐만 빼주면 되잖아요? 델타 H2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쓰임새가 되게 많다. 어?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아, 반응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되는 거구나. 어? 알겠지, 그치? 만약 문제에서 어떤 반응식에 출입하는 반응열을 구해봐 라고 하면 아, 그냥 더하고 빼고 해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자, 물의 기와 열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의 기와 열은 H2가 뭐로 되는 거잖아요? 리퀴드에서 가스로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렇지? 자, 쌤이 하는 거 봐봐, 여러분. 자, 이거 수증기 반응식상의 오른쪽에 있죠? 여기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고 얘는 H2O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리퀴드 얘는 오른쪽에 있죠? 근데 우리 어디 있는 게 필요해요? 왼쪽에 있는 게 필요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요. 싹싹 지워지고 얘만 왼쪽으로 넘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그러니까 요때 아 물의 기와 열은 x에서 뭐를 빼면 되네? y를 빼면 되네. 이렇게. 어? 괜찮아?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쓰임새가 되게 크다? 같은 쪽에 있으면 플러스 반대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어? 잘 알겠지? 됐죠, 여러분? 오케이? 좋아. 딱 이거 하나만 밑에 거 하나만 연습 얼른 하고 갑시다. 자, SO2의 생성열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도 자, 쌤이 하는 거 볼게요. SO 왼쪽, 얘도 왼쪽. 그지? 근데 우리 개수가 얼마? 1이 표현되는 개수가 얼마예요? 2가 되니까 델타 H1을 뭐로 나눠줘라? 2로 하나 나눠주시고 뭔지 알겠죠? 자, SO2는 오른쪽에 있는 게 필요한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얘도 뭐로 나눠줘야 됩니다? 2로 나눠줘야 됩니다. 2분의 1 델타 H2. 이거 끝이. 응? 같은 쪽에 있으면 플러스. 반대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수별을 하든가 아니면 나눠주시든가. 어? 됐죠?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 했네. 문제 많지는 않은데 여기 문제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더하고 빼고가 좀 짜증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숫자들이 이쁘지가 않아서 17문제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꼭 풀어갖고 와. 오케이. 여기까지.